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돈을 까먹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니까. 예, 안종현 경매TV에서는 돈을 번 사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영상을 보게 되면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경매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그런 정보만 우리가 접하는 것이지, 경매 투자해가지고 내가 얼마를 까먹었단 말이지, 이런 정보 여러분들 접하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매년 말이죠, 경매 투자하신 분들 중에서 보면은 입찰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10% 내지 20% 매각 금액입니다. 최저 매각 금액에 10% 내지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몰수당하는데, 몰수당한 금액이 말이죠, 매년입니다. 500억, 600억, 700억 이렇게 나갑니다.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매 실패 사례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낙찰 후에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첫째는 이제 권리 분석을 잘못한 경우겠지요. 내공이 딸리면, 내공이 부족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누가 한다는 게 해가지고 뭐 경매했다 해가지고 돈 벌었다니까 나도 대충 해서 경매 이거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요,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전세권자의 전세 금액이 만약에 뭐 한 2억이 되는데 이분이 과연 어떠한 식으로 행동을 하였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낙찰자가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관계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해가지고, 야, 이거 선순위 전세권자 2억 원을 내가 쓴 입찰 금액과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인수를 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이렇듯이 권리 분석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차라리 10% 아이고 떡 사먹은 셈 치자 하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떡값치고는 꽤 비싸지요.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물건의 가치 분석,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가치 분석을 잘못한 경우인데요. 이게 뭐냐 하니까 법원에서 경매 물건을 경매에 나오면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저 매각 금액이 나온단 말이죠. 그 최저 매각 금액이 만약에 5억입니다. 그럼 우리 그걸 신뢰를 해야 됩니까? 절대로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 말씀을 감정평가 업계에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상당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안정이 젊어지기 뭔데 말이지, 감정평가 금액을 신뢰를 하지 말라고요. 신뢰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니까, 예를 들자면 현재 2021년입니다. 근데 내가 입찰 참여하고자 하는 그 경매 물건의 감정 가격을 감정인이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19년이다 그러면 와, 시차가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게 이때 2019년도에 뭐 한 2억 하던 것이 2021년도에는 한 3억 정도 한다면 이게 괜찮은데, 반대로 거꾸로 말이죠. 2019년도에 한 3억 하던 것이 2021년도도 한 2년의 경과가 됐는데 3억 한 1,000만 원 정도, 아니면 2억 한 9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다운이 돼버린다면,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단지 우리 시청자분들은요, 경매 정보지상에 나타나 있는 최저 매각 금액 단지 참고만 하십시오. 딱 보시고 나서 이거 감정인이 이거 7억에 평가했네, 그럼 고개만 끄덕끄덕 하세요.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 이 물건 내가 입찰 들어가야겠어, 그러면 임장을 나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나가세요.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그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하고 상당히 짝짝꿍이 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하다못해 비터백 한 박스라도 사다 드리면서, 저는 항상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 카페 회원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괜히 맨입에 임장 가셔가지고 말이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이 동네 집값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된 답 나오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한 손에 하다못해 비터백이나 바카스 한 박스 정도는 사들고 가시면서 아이고 사장님 흔들고 한번 접근해 보시라니까요. 하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아마 그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한테 오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부동산의 가치를 조사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서 감정평가 금액은 5억인데 내가 조사해본 바는 4억 5천만 원이야. 4억 5천만 원 기준에 가지고 입찰 가격을
도출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참 안타까워요. 입찰금의 표기를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말이지, 이 물건에 대해서 3억에 쓴다는데 말이지, 경매법정 갔습니다. 근데 입찰표를 작성하는 순간에 잠깐 정신이 외출을 했는지 외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쏘다 보니까 입찰표상에 3억을 써야 되는 걸 뒤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쳐버렸습니다. 우와, 이거 얼마입니까? 30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 가다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제법 솔찬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경매 실패 사례방에다가 제가 앞으로 영상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오픈해 드리느냐? 최소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사례가 있다더라. 그럼 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실패해서 입찰 보증금 얼마를 까먹었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자 이거죠. 그럼 나는 내가 안 까먹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하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입찰금의 표기를 잘못 할 수 없는 그 방법에 대해 가지고 이 입찰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일 입찰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입찰표상에 입찰 금액을 표시함에 있어 가지고 실수를 할래야 할 수 없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입찰표 중간점 해가지고 보시면은 입찰 가격을 표시하는 난이 있고요. 입찰 보증금액을 표시하는 난이 있습니다. 내가 물론 저기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사건번호 써야겠죠. 2021 타경 1, 2, 3, 4, 5호 물건 번호가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경매 정보지 보면 나와 있거든요. 이름 뭐 홍길동 쓰시고 도장 찍고요. 휴대폰 번호 적으시고 주민등록번호 적고 그다음에 주소 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근데 이 날짜에 내가 입찰 참여하는데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매각 금액이 만약에 3억이에요. 3억. 이 3억이라는 의미는 뭐냐니까 법원에서는요. 우리 이 물건 최소한도 3억 원 이상으로 판다 이거지. 따라서 입찰 가격을 제시할 적에는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매각 금액 3억이라면요. 3억 원 이상으로 입찰 금액을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죠. 최저 매각 금액이 3억이네. 그럼 좋아. 내가, 임장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시세 조사를 보니까 3억 한 2천 정도는 써야겠어. 그럼 3억 2천 정도 쓴다 그러면은 이 최저 매각 금액보다는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좌측의 입찰 가액 난인데 여기다가 3억 2천만 원 써야 됩니다. 그럼 3억이죠. 3억, 그 다음 앞에 뭡니까? 10억 단위죠. 그죠? 그러니까 요 10억 앞에다가 요거만 돈표만 쓰면 돼요. 간단해요. 그 다음에 3억 2천 그냥 뒤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3억 2천만 원 이렇게 쓰셔라, 이거. 그럼 3억 2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보증금액은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매각 금액이 있습니다. 3억 원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에 신경매 같은 10%입니다. 재경매 같은 경우는 뭐 20% 또는 30%, 또 어떤 법원은 10%로 이제 진행하는 그 법원도 있습니다. 그 법원마다 좀 틀리기 때문에. 근데 새로운 경매, 신경매 같은 경우는 최저 매각 금액 10%를 입찰 보증금액으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3억에 10%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죠? 1,000만 원 단위 그 윗단위가 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억다 여기다 표시를 해요. 억에다가 돈표를. 그 다음에 얼마 쓰시면 됩니까? 3, 땡땡,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3천만 원입니다. 더 이상 이게, 어떤 숫자가 더 포함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단,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셔야 됩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말이죠. 1, 2, 이게 아라비아 숫자, 그죠? 아라비아 숫자 쓰셔야 되는데, 한글로 만짜리인 거 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내가 보니까 입찰 가격 3억 2천만 원 했는데, 옆에 사람, 내가 들어가는 물건 같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 보니까, 3억 2천, 100만 원 썼네? 그럼 요거 내가 어떡하지? 내가 낙찰 받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3억 2천 110만 원 써야 되면서, 여기다 선을 찍 꽂고, 3억 2천 110만 원,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그셔야 됩니다. 이게 입찰 금액은 수정할 수 없어요. 수정하면 안 됩니다. 선 긋고 도장 찍으면 되잖아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기일 입찰표를
쭉 찢어버리시고요. 다시 경매법정 앞에 보면 저 입찰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가지고요. 입찰표 한 장 달라고 그러세요. 다시 쓰시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어서, 선순위 전세권 8천만 원 있는데, 그런 인수사실을 알고 입찰을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그분이 이제, 몰수당한 입찰 보증금액은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조금 황당한 그런 사례인데, 그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사건입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이게 막 23평형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시니까 이걸 화면을 조금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좀 확 때려볼까요? 네, 확 때려서. 네. 확대를 했는데 보니까 법원에서 제시한 1차 최저 매각 금액이 1억 800이었습니다. 1억 800인데 뭐 유찰이 상당히 많이 됐죠. 쭉 내려오다가 2020년 12월 달에 김모 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응찰하셨는데 1억 3천만 원 가격을 제시했어요. 그거 참 신기하다. 이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1270만 6천 원이지 않습니까? 1억 3천만 원인데 이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경매 물건에 이해 당사자들이요, 터무니없는 금액을 막 높은 금액을 제시해가지고, 하면 이게 경매 절차가 이제 지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대금 지급 기한 내 대금 납부를 안 하고, 2021년 4월 6일,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5일 전으로 되어 있네요. 70만 6천 원으로 해가지고 본 사건이 경매가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십시오. 1억 800만 원짜리 최저 매각 금액인데 이것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이게 유찰이 됐단 말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네, 입찰 보증 금액이 재매각이다 보니까 입찰 보증 금액은 본 사건의 법원은 입찰 보증금 30%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 금액은 최저가, 조금 전에 이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렸죠. 법원에서 제시한 최저 가격이 1270만 6천 원입니다. 이 금액의 30%인 얼마? 381만 1,800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경매법정에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했는지 하여튼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이게 이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하셨는데 전세 보증금액이 8천만 원입니다. 이 전세권 아니십니까? 그죠? 부산에서 전세권 있고요. 이 8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8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전세권자는 선순위 전세권자입니다. 이 저당권보다도 압수되어 있으니까 선순위 전세권이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을 안 하셨네요. 배당 없음이에요. 전세권은요,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91조 제4항에 의해 가지고요, 선순위 전세권은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런데 사항 단서를 보게 되면은 법원이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전세권자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은 또한 마찬가지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예. 근데 배당 요구 안 했잖아요. 그럼 8천만 원 무조건 인수하는 거예요. 누가? 낙찰자가 인수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럼 8천만 원 인수하는, 또 보니까 경매청보지도 보십시오. 인수 이렇게 뽀젓이 표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8천만 원 인수한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1억 800짜리 계속 유찰된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전세금, 선순위 전세권자 전세금 8천만 원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같은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1억 3천만 원, 이게 장난친 것 같기도 하고, 속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본건 같은 경우에 현재 시세가 말이죠. 평균적으로 1억 한 350만 원 정도, 23평형인데요. 23평형인데, 최근 실거래해서 1억 350만 원이거든요. 1억 350만 원인데 이것도 1억 3천만 원 가격이 제시했다? 이거는 도대체 이게 아마 이해 당사자가 아니다. 근데 실제 실투자자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매 하시면 안 됩니다. 실투자자로서 내가
경매 학원에서 있잖아요. 경매 학원에서 뭐 좀 배우면요, 뭐 써먹고 싶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입찰 들어오셨다 그러면 이분은 절대적으로 경매 투자뿐만 아니고 부동산 투자 자체도 하시면 안 돼요, 안 돼. 진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1년도 3월달, 6월달 해가지고요. 실제 거래된 금액이 억 단위로 1억에다 1억 200, 뭐 1억 1000, 1억 200, 1억 500이지 않습니까? 이제 본건은요, 상당히 저층입니다. 대단히 저층이에요. 근데 이게 거래된 청수 보면 거의 다 고층이죠, 그죠? 제가 볼 때 한번 1억 정도의 실제 거래가 될지 안 될지, 이건 저도, 장담을 못 하겠어요. 상당히 저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을 제시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도 보면요, 선순위 전세권인데요, 전세금 2억 1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 들어가서 낙찰받아요. 용감하세요. 경매 받아야지. 용감하신 분은 참 많습니다. 너무 용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 이 사례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은, 제가 보다 더 양질의 부동산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